하나하나 준비한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분입니다. 전유옥 작가와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치데스크는 다른 많은 뉴스가 있지만요. 이 뉴스에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국빈 방문을 합니다. 어디를?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무례함이 좀 도가 지나치다. 오만방자한 중국의 태도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데 왜 그런 건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저희가 판넬을 제 옆에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문재인 대통령의 유례 없는 홀대라는 물음표를 붙였는데 사실상 물음표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이겁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는 날 시진핑 주석은 중국 베이징에 있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합니다. 노은지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난징 대학살을 기념해서 80주년 기념식이 13일에 열리는데 시진핑 주석이 거기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매년 갔던 행사는 아니고 아무래도 80주년 기념 행사를 맞아서 좀 규모를 크게 좀 키웠다 보니까 가게 되는 건데 사실은 2014년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고 이번에 뭐 사실 그게 이제 일제 침략 피해를 입은 나라들끼리 모여서 이제 약간 그 날을 기념을 하자라는 뜻인데 뭐 중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안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는 날 난징 대학살 기념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베이징을 비우고 난징으로 떠나기 때문에요. 두 사람의 만남은 일단 내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는 당일은 아니고 그 다음 날 이뤄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전 작가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그냥 방문도 아니고 국빈 방문해요. 시진핑 주석이 문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하는 날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을 비운다? 네. 글쎄요. 흔히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예. 그 손님을 초대해 놓고 저는 볼 일이 있으니까 나가야 되니까 냉장고 열어서 대충 드시죠.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그 비유가 와닿네요. 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예. 또 물론 난징 대학살이라는 거는 1937년에 정말 어마어마한 거의 그 200만 가까운 중국 측의 조사로는 학살된 사건이죠. 그렇긴 하지만은 매년 갔던 것도 아니고 더구나 난징 대학살이 과거의 일이라면은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현재 일이는데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현재 일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예외죠, 이거는. 상당한 예외죠. 그러면 노은지 기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날 내일 도착할 때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 없다면 굳이 13일에 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찌 됐건 내일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일단은 뭐 행사 일정들을 조금 살펴보니까 경제 일정을 좀 중심을 두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내일 일단 도착을 하면요. 중국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들과의 간담회, 뭐 일명 동포 간담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중 한국인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행사, 그리고 비즈니스 포럼 행사를 참석을 하는데 이번에 사실 그 대대적인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에는 어차피 뭐 이제 중국 그 정치계 인사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경제 행사에 집중을 하고 14일부터 본격적으로 뭐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중국 이제 정계 인사들을 만나는 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중국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저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병규 기자, 얼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비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군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당시의 영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장면인데 일단 레드카펫을 트랩에 깔아서 중국 국민들이 이렇게 뛰면서 좀 환호를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 이 자금성입니다. 자금성하면은 이제 중국 그 황제의 대표적인 그런 장소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이례적으로 다 비워놓고 오직 트럼프 대통령 내외만을 위해서 열어서 이제 구경을 시켜주고 이게 반갑게 환대를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같은 경우는 이제 주머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을 끼는 것이 상당히 습관인데 트럼프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머니에서 손을 빼는 이례적인 그런 재밌는 해프닝도 등장할 만큼 상당히 황제 의전이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환대를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시청자 여러분. 중국의 CCTV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이 어제 중국 전역의 CCTV에 전파를 탔죠. 이 인터뷰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지 먼저 그 인터뷰 가운데 일부를 듣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 주석과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신뢰 그리고 또 우정을 상당히 돈독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중국 방문에서 시 주석과 세 번째 이렇게 만나게 되는 만큼 시 주석과 이렇게 노부부 오랜 친구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강 기자, 네. 이번에 저 CCTV 인터뷰가요. 본인들 유리한 내용은 담고 불리한 내용은 싹 다 편집해서 빼버린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불거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CCTV 채널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채널을 틀다 보면 나오는 유명한 채널이잖아요. 중국에서 4억 명 정도가 보고 특히 7시 종합뉴스는 30%의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어휴. 상당히 영향력 있는 매체인데 네. 단점이 이제 관영 매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의 그런 입맛에 좀 휘둘릴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네. 지금 CCTV랑 인터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중에 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주세요. 예, 산불은 결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 이건 산불 정책이라고 해서 한국이 MD 체계에 불참하겠다. 그리고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 동맹이 불가하다라는 그런 약속을 지켜라라고 중국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이런 것은 결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 기존에도 회자됐던 얘기다라면서 조금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의무에서 좀 우리는 벗어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을 네. 인터뷰에서 잘랐습니다. 예, 없앴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중국은 북핵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사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좀 삭제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북한과 같은 경제적으로 뒤처진 작은 나라 이 말 하면 좀 북한이 좀 아무래도 기분이 좀 상했겠죠. 예. 북한을 자극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제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의 그런 태도도 상당히 불손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질문은요. 예. 강 기자, 제가 전 작가님께 좀 질문을 드릴까요? 자, 네. 이런 거죠. 강 기자가 지적을 잘해줬는데 이 지난주 금요일 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CCTV 앵커와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는데 CCTV 앵커가 이랬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오케이, 좋습니다. 산불 정책 한국 정부가 얘기했는데요. 그 산불 정책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뭔가 취조하듯이 윽박 지르듯이 이렇게 질문을 해서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전 작가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앵커의 태도를 저도 이제 영상으로 봤지만 이건 거의 협박성 인터뷰예요. 아, 그리고 추궁하듯이 그리고 언론에도 우리도 뭐 다 저도 전직 언론인이고 다 언론에 있지만은 예. 언론에도 예의가 있어요. 뭐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게 기자지만 저것은 예의를 벗어난 겁니다. 어떻게 정상한테 저런 태도를 마치 당신 다시 얘기해라, 네. 뭐 강조해라 무슨 중국 정부의 대변인 같은 예. 그런 태도였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에서도 이 예. 편집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악마의 편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가 제대로 표현되지도 않았고 또 제대로 편집이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CCTV에 반드시 항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CCTV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셨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을 한번 좀 보시면요. 이런 겁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오찬마저 거부한 리커창 총리. 중국의 권력서열 2위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1위. 그 다음을 잇는 사람이 리커창 총리인데 노 기자, 점심 일정이 문 대통령하고 잡혀 있다가 갑자기 중국 정부에서 리커창 총리 문 대통령하고 점심 못 먹어요. 갑자기 통보해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리커창 총리를 만나는 거는 15일 일정이었는데요. 원래는 오찬 면담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찬 면담은 안 되겠고 일단은 늦은 오후에 만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연기를 한 거예요. 그게 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실 국빈 자격으로 초청을 해놓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리커창 총리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우리 일정 때문에 안 되니까 늦은 오후로 다 밀어버린 그런 상황이라 이것도 사실은 조금 결례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리커창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도 첫 번째 만남은 아니고요. 지난달 13일에 그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조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좀 대화가 오갔는데 꽃에 비유한 대화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꽃이 한 송이 핀 것으로는 아직 봄이 아니다. 뭐 온갖 꽃이 함께 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봄이 오면 강물이 먼저 따뜻해지고 뭐 따뜻한 봄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화답을 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풀리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최근에도 뭐 한중 간의 관계가 뭐 사드 해빙기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였는데 좀 이례적으로 국빈 초청해놓고 좀 결례인 행동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리커창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는 줄 알고 그거를 기준으로 일정을 다 잡았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갑자기 오찬 일정을 취소하면서 갑자기 대한민국 정부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일정을 다시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 작가님, 이거 중국 정부가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많이 무리하죠. 왜냐하면 이런 외교적인 의전 행사는 몇 달 전부터 다 체크하고 정해지는 건데 이렇게 정말 하루 이틀 전에 이런 식으로 뒤바꿔 버린다는 거는 중국 측이 우리나라에 대한 확실한 길들이기라고 볼 수 있고요. CCTV 앵커부터 뭐 리커창 총리, 시진핑의 난징 방문 뭐 할 것 없이 홀대의 종합 세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강 기자, 그런데 이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에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그 상황에서 뭔가 한 또 장면이 있는데 전 그 장면이 또 새삼 떠오르더라고요. 네, G20 정상회담에 있었던 일인데요.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영상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지도부와 인사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툭 이렇게 어깨를 아이고. 치는 모습이에요. 뭐 아랫사람 다루듯이. 예, 하네요. 그렇죠. 근데 직급을 따져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 나라의 국가 원수고 당연하죠. 외교부장 하면은 그냥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급이거든요. 한 나라의 그 외교부 장관이 상대 국가의 그런 국가 원수에게 어깨를 툭 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예. 예의 범절에 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게요. 문재인 대통령 어깨를 툭 치는데 글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데 국빈 방문을 했으면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요. 공동 성명도 없다 그러고 공동 기자회견도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노 기자,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상당히 이례적이죠. 사실 우리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만 봐도 이례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각자 기자회견 한 게 상당히 드뭅니다. 일단 김영삼 대통령 때 각자 기자회견을 하긴 했었는데 저 때가 어떤 때였냐면 1차 북핵 위기 상황이어서 조금 이제 뭔가 공통된 메시지를 내놓기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네. 나머지 대통령들은 뭐 노태우 대통령 때도 공동 언론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공동 성명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발표문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까지 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공동 발표문조차도 없고 각자 기자회견 하자라고 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현안에 대해서 한중 간의 그 양국의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동 성명을 낸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상황이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내지 않기로 하고 잡힌 일정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나 조금 석연치 않고 조금 이례적인 일이어서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시청자 여러분 공동 성명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요. 각국 정부가 합의할 사항이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공동 성명이라는 건 우리 양국 정상이 이렇게 합의했습니다라는 걸 발표하는 자리인데 그런 거 없다. 각자 기자회견 하기로 했다는데 각자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합시다. 이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전 작가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데 꽃도 없고 음식도 없고 성원 선언문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니까 이번 정상회담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가냐 하고 회의하는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일종의 알리바이성 방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방중길에요. 220여 개 기업에서 260여 명의 경제 사절단이 함께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특이한 사람 한 명이 눈에 띄네요, 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기업 일색, 큰 회사 뭐 재벌들 일색의 그런 경제 사절단 안에 남이섬 대표, 그러니까 전명준 남이섬 대표, 남이섬을 관리하는 이 대표 한 명이 들어가 있는 건데 관광지 운영사가 해외 사절단에 포함된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추측을 해보기로는 하나의 제가 통계 자료를 보면서 좀 그 이유를 좀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통계 자료라 봅니다. 저희가 이제 남이섬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그중에서 중국인 관광객에 보니까 2016년에 최고치를 찍다가 바로 수직으로 이제 하락이 됐습니다. 뚝 떨어졌네요. 10만 명도 안 되는 그런 중국인들이 올해 그 남이섬을 다녀간 건데 남이섬 하면 보통 한류의 진원지라고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많이 인원수가 깎인 이유가 이제 사드 갈등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근데 사드 갈등을 극복하고 이런 중국인 관광객을 다시 유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협력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자 이렇게 사절단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내일 방중길에 오르는데 무거운 발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조금 더 예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준비한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분입니다. 전유옥 작가와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치데스크는 다른 많은 뉴스가 있지만요. 이 뉴스에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국빈 방문을 합니다. 어디를?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무례함이 좀 도가 지나치다. 오만방자한 중국의 태도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데 왜 그런 건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저희가 판넬을 제 옆에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문재인 대통령의 유례 없는 홀대라는 물음표를 붙였는데 사실상 물음표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이겁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는 날 시진핑 주석은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찌됐건 내일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일단은 뭐 행사 일정들을 조금 살펴보니까 경제 일정을 좀 중심을 두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내일 일단 도착을 하면요. 네. 중국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들과의 간담회, 뭐 일명 동포 간담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중 한국인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행사, 그리고 비즈니스 포럼 행사를 참석을 하는데 이번에 사실 그 대대적인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첫날에는 어차피 뭐 이제 중국 그 정치계 인사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네. 경제 행사에 집중을 하고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뭐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중국 이제 정계 인사들을 만나는 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중국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저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병규 기자, 얼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비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군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영상을 좀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하는 날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을 비운다? 네. 글쎄요, 흔히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예. 그 손님을 초대해 놓고 저는 볼 일이 있으니까 나가야 되니까 냉장고 열어서 대충 드시죠.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아, 그 비유가 와닿네요. 네, 예.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예. 또 물론 난징 대학살이라는 거는 1937년에 정말 어마어마한 거의 그 200만 가까운 중국 측의 조사로는 학살된 사건이죠. 네. 그렇긴 하지만은 매년 갔던 것도 아니고 더구나 난징 대학살이 과거의 일이라면은 네.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현재 일이는데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현재 일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예외죠, 네. 이거는. 예, 상당한 예. 예외죠. 그러면 노은지 기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날 그러니까 내일 도착할 때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 없다면 굳이 13일에 갈 준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당시의 영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장면인데 일단 레드카펫을 트랩에 깔아서 중국 국민들이 이렇게 뛰면서 좀 환호를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 이 자금성입니다. 자금성하면은 이제 중국 그 황제의 대표적인 그런 장소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이례적으로 다 비워놓고 오직 트럼프 대통령 내외만을 위해서 열어서 이제 구경을 시켜주고 이게 반갑게 환대를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시진핑 같은 경우는 이제 주머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을 끼는 것이 상당히 습관인데 트럼프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머니에서 손을 빼는 이례적인 그런 재밌는 해프닝도 등장할 만큼 예. 상당히 황제 의전이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환대를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시청자 여러분. 중국의 CCTV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그 내용이 어제 중국 전역의 CCTV에 중국 베이징에 있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합니다. 노은지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난징 대학살을 기념해서 80주년 기념식이 13일에 열리는데 시진핑 주석이 거기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매년 갔던 행사는 아니고 아무래도 80주년 기념 행사를 맞아서 좀 규모를 크게 좀 키웠다 보니까 가게 되는 건데 사실은 2014년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고 이번에 뭐 사실 그게 이제 일제 침략 피해를 입은 나라들끼리 모여서 이제 약간 그 날을 기념을 하자라는 뜻인데 예. 뭐 중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안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는 날 난징 대학살 기념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베이징을 비우고 난징으로 떠나기 때문에요. 예. 두 사람의 만남은 일단 내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는 당일은 아니고 그 다음 날 이뤄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전 작가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그냥 방문도 아니고 국빈 방문해요. 시진핑 주석이 문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했는데 문재인 대통령